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쌤은 만화책을 읽는 나의 불꽃남자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콧 맥클라우드를 통해서 만화의 이해라는 책을 접해 보았어요. 바로 이분이죠. 특히 만화의 칸과 완결성 연상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계속해서 만화의 아이콘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 무엇 같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얼굴로 인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아이콘은 원 하나와 점 두 개, 그리고 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걸 사람 얼굴로 받아들이죠.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보면서 사람 얼굴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끼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아니면은 접시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래도 우리는 저도 모르게 이 아이콘을 사람 얼굴로 인식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스콧 맥클러드는 우리 인류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종족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것 뭘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컨센트죠. 그런데 꼭 어떤 소리를 지르는 또는 하품을 하는 그러한 사람 얼굴처럼 보이진 않나요? 조금 더 스콧 맥클러드 씨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동차의 전면도 마치 얼굴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우리의 그런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체성과 감정을 부여한다고 말하죠. 마치 이 캔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세요? 세상을 우리 방식에 따라 재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명언 같아요. 나아가 만화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대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마주보고 대화하기 마련이죠. 이때 서로 상대방의 얼굴 특성을 생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을 의식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의 얼굴을 의식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얼굴을 의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생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강의 모양과 배열, 일반적인 배치 정도의 느낌만으로 연상을 하기 마련이에요. 단순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상을 한다는 말인데 무엇과 닮았죠? 네, 바로 이 단순화되어 있는 카투나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사진이나 사실화로 대할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객관화해서 접근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만화의 세계로 들어오면 단순화되어 있는 그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반영해서 주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이 책은 말해줍니다. 카투나는 물질 세계의 겉모습을 추리고 형태라는 관념을 취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념의 세계에 위치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나 더 그림을 하나 더 봅시다. 만화가들은
전통적인 사실주의 기법으로는 바깥쪽으로부터의 세계를 표현하고, 여기서 바깥쪽으로부터의 세계란 나와 떨어져 있는 그런 타자를 말하는 거겠죠. 카툰으로는 안쪽으로부터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자세하고 사실적이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죠. 타인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순하고 실제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아내는 힘이 있어요. 카투나가 가진 이러한 힘, 다른 말로는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보편성은 우리를 만화에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됩니다. 스컷 맥클라우드 씨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자신이 누구인지가 덜 중요할수록 자신의 말에 독자가 더 귀를 기울이게 된대요. 그렇게 이 그림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입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고 어떤 제3의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객관화된 세계라는 느낌이 저의 안에는 굉장히 그렇게 와닿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만화의 여러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물과 배경을 그린 방식이 좀 차이가 나 보이죠? 인물은 단순하게 명료한 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배경은 세밀하게 가는 선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종류의 선은 보기 위한 것이고 다른 선들은 존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결합을 통해 독자들은 주인공 속으로 이입하여 그리고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감각을 자극하는 세계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주네요. 이렇듯 카툰의 단순함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여백을 채워 넣게 함으로써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만화의 또 다른 마술 같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며 기록을 정정하기, 만화의 어휘, 홈통 속에 흐르는 피, 시간들, 선 속의 생명, 보여주기와 말하기, 6단계, 색채에 관하여, 종합하기, 9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이 책의 2가지 챕터에 해당되고 그 속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요약해서 전해드렸어요. 만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시고 싶고 또 그렇게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기대 이상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화의 이해라는 책이고요. 만화를 진지하게 이해하면서 접근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는 간단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이해해봤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만화책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중 하나인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몬스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